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기독교 학교들에서도 존립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교단 재판국은 수개월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지역 재개발로 종교용지를 분양받은 교회 중에는 시설 사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무더위에 지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초대해 특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훈훈한 섬김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자사고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독사학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종교 과목 수업은 물론이고 예배나 찬양, 기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기독교 정신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시도별 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취소된 11개 자사고 중 기독교계 학교는 4곳입니다. 재지정 대상 6곳 중 3분의 2가 일반고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기독교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더 이상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종교 과목 수강은 물론이고 매일 드리던 예배도 어렵게 됩니다. 기독교 사립학교라는 설립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입니다. 안산 동산고도 최근 경기도 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면서 설립 목적이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통인 6.20 기도회나 아침 8시 반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열던 문화도 사라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사고로 전환하게 됐던 것은 평준 하루 통해서 학교 설립 기념에 맞춰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교 평준화 방침에 따라 일반 고로는 기독교 교육이 어렵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정부가 세워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등록금이 3배나 비싸고 법인 전입금이란 명목으로 매년 많은 돈을 국가에 내면서도 자립형 사립학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독사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일반 사립고든 자사고든 기독교 진영이 있는 학교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정말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오늘의 이러한 지금 아픔과 이러한 혼란은 오히려 건설적인 기독교 사립학교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사고가 등장한 지 17년. 정부의 자사고 퇴출 움직임에 따라 기독교계 자사고마저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의 존립 여부도 위태롭게 됐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란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도 단기적인 정책에 휘둘리기보단 미래를 내다보며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유창선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명성교회 사태.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늦어지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재심 판결도 역시나 하는 실망감만 안겨준 채 연기됐는데요. 재심은 내달 초로 미뤄졌지만 이달 말 서울 동남로의 임시노회 소집도 예정돼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재심 판결이 8월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말 재판국 첫 모임을 가진 이후 10달째 아무런 성과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세습에 반대하는 재판국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심리가 표결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한 국원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지 못해 표결을 미뤘다며 이미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9월 정기총회를 2달 남짓 앞둔 가운데 총회 재판국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결론을 못 내는 것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의논했어요. 다음 달에 또다시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좀 연기가 된 것 같아요. 재판국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리는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후 7시 반쯤 2명의 재판국원들은 돌연 회의장을 나와 바로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단 말을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재심 최종 판결이 다음 달 5일로 연기되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재판국원들 간 이견차를 좁히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이날 판결을 기다리던 세습 반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국원들의 퇴장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20여 분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습 반대 단체들은 총회 재판국이 법대로 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 명성건이 제대로 판결이 되지 않으면 명성교회 세습 처리를 위한 예장연대 15개 단체를 비롯해서 타 교단 그리고 세반연과 교회계 실천연대 등 모든 단체가 함께 연대해서 이제 개혁대회 등 적극적인 투쟁을 펼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한 바입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싸고 오랜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 임시노회가 이달 25일로 예고된 가운데 노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2년 넘게 계속되는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명성교회 사태, 총회 재판국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지역교회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재개발로 종교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시설 사용 제한으로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종교용지의 시설 사용 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를 변경하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 시행됩니다. 종교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종교용지를 분양받은 지역의 중소형 교회들은 이를 교회 부흥의 발판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문에 지역이 정비되고 환경이 좋아져 인구가 밀집하게 되는 신도시로의 이전을 많은 교회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용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어 작은 교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선교나 교육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재정 마련도 전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용지 내에서는 종교 사업을 위한 종교 목적을 위한 직접적인 종교 목적 관련된 영지 사업이라고 한다면 허용해야 된다는 특별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런 규정에 따라 아직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종교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에서만 사업자 등록과 영업 허가를 통해 부수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종교용지에 관련해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운영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교회들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권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상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활발한 선교 사역과 성도들을 위한 다양한 목회를 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교회의 이전 사업은 심한 경우 교회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도 합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지금 정부와 교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더욱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리의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은 보양식은커녕 끼니를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가 이들을 위해 모처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조유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앞 따스한 체험터. 점심 식사로 삼계탕이 나온다는 소식에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거주민들이 일찍부터 모였습니다. 한참이나 남은 배식 시간에도 이미 빈자리는 없습니다. 다들 더위에 지친 모습이지만 모처럼 삼계탕을 먹을 생각에 들뜬 마음은 감추지 못합니다. 보양식은커녕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기 어려운 이들에게 삼계탕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서울역에 노숙인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또 쪽방촌에 불편하신데 사시는 노인들, 여름이면 기력이 쇠하고 그렇죠. 기운을 차리기가 힘드는데 그분들을 생각해서 삼계탕 대접을 하는데 그게 이제 13년째 되고 있습니다. 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서 전국을 돌며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연 지 13년. 올해는 12일 초복을 기점으로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행사는 봉사자만 매년 1000여 명에 달합니다.
30도를 웃돈 더위에도 안내부터 배시까지 기쁜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삼계탕에 담긴 봉사자들의 정성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진 듯 했습니다. 이선구 이사장은 봉사자들에게 진정한 봉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 돌보듯 하는 것이라며 마음 다해 섬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뭐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노숙자 분들한테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드리는 밥차 봉사가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면 나름 학기가 의미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봉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2007년 창립한 이후 연간 50만여 명의 독거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삼계탕 나눔 행사는 20일까지 인천, 주안, 부평 등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보다 길다고 하는데요. 한 그릇 삼계탕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긴 여름을 이길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라와 통일을 위한 연합기도회가 부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부산 부전교회에서 누가 저들을 구원하래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도회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 8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부산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회원들도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세토교회 강철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통일은 기독교인들의 부르짖음에 달려있고 통일의 열쇠는 우리 한국교회에 달려있다면서 남북 통일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의 통일 준비와 북한교회의 회복, 한반도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고 전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아트림 초대전이 열렸습니다. KBS 춘천방송국 전시실에서 진행된 전시회 오픈식에는 시각장애인 문정호 씨가 키보드 연주와 함께 행복해요, 고향의 봄 등을 노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트림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단체인데요. 매년 4월과 9월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에서 정기전과 다수의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림 김경희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KBS 춘천방송국에서 아트림 초대전을 열게 돼 감사하다며 아트림 작가들의 그림을 통해 춘천 시민에게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어머니들의 기도회 모임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어머니 금식 기도회는 2009년 시작돼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 22일 부전교회에서 발대식을 갖고 9월 26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역전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란 주제로 금식 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 부산에서는 제11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 여성 지도자 초청 설명회가 진행됐는데요. 설명회에는 80여 명의 교회 여성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여성기도국장 조금엽 권사가 기도회의 비전을 선포하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금엽 권사는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자 모였다며 기도의 불씨가 모여 다음 세대가 바로 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한일 양국의 작가들이 윤동주의 시를 한글 서예로 작품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차진환 기자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까지 포괄하는 성평등 전문관을 두려던 부천시의 시도가 기독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부천시의회가 19일 성평등 전문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가운데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회 65개 단체 회원 600여 명이 해당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장덕천 부천시장과 시의회 행복복지위원회 장재현 위원장은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논란이 됐던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6조 2항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조혜환 목사는 95만 부천 시민과 북위 총 1,300여 교회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 성평등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삭제됐다며 25일 본회의에서 삭제된 안이 다시 상정돼 통과되질 않길 부천시에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한반도의 화합을 위해 가교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위임 목사는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교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세계 평화를 가져올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블린 대통령도 역사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성도들을 이스라엘로 초대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지순례와 예루살렘 조찬 기도회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긴밀히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의 교회 방문은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성도들의 성경 통독을 돕는 책 한 주간의 신약 성경 한 번 읽기가 출간됐습니다. 책은 신약 성경을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계시록 등 4부분으로 나누고 일주일 단위로 읽을 수 있게 구성됐습니다. 절의 구분을 생략하고 이야기 주제별로 소제목을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저자인 안양중앙교회 이진호 목사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성경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성경 읽기를 통해 성도들이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진호 목사는 올해 9월을 목표로 구약성경 한 달에 한 번 읽기 출판도 준비 중입니다.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순으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인 윤동주의 작품을 한글 서예로 만나보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가 8월 4일까지 파주 출판단지 지혜의 숲에서 열립니다. 일본 조선학교 아이들과 일본인 한글 서예가가 쓴 작품이 전시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회는 가수이자 서예가인 홍순관 씨가 2년간의 기획 끝에 마련했습니다. 해방 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들이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세운 일본 오카야마 조선학교 학생들이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조선학교 학생의 작품이 한국에서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인 서예가 다나카 유운의 유작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다나카 씨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윤동주의 시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다 올해 초 별세했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부울경본부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남 산청군에 자리한 큰 십자가 기도원이 개원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원장 김대성 목사를 비롯해 월드기독교 부흥사회 총재 최겸손 목사 등 4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김대성 목사는 한국교회 기도의 불씨가 많이 꺼졌다며 큰 십자가 기도원이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예수이름교회가 필리핀 카비테주 신랑시를 찾아 특별한 섬김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단기선교팀은 빈민가에 자리한 옥토교회를 찾아 성경학교, 쓰레기 수거 작업, 길거리 버스킹 전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김진원 담임 목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선교에 대한 방향과 관점이 바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교토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자 건물에서 방화로 불이 나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2001년 상가 화재 사건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41살 남성을 방화 및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폴란드의 한 신문이 동성애자 배제를 의미하는 문구를 담은 스티커 배부 계획을 밝혀 논란입니다. 보수 성향의 주간지 가제타 폴스카는 동성애자 인권의 상징인 무지개 문양 위에 굵은 X자 표시가 들어간 스티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스티커엔 동성애자 없는 구역이란 문구도 들어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천들 중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3명 중 1명뿐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성도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소 얼마나 자주 성경을 읽는가란 질문에 매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습니다. 주일 예배를 제외하곤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는 응답은 13%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첫 여성 국방장관으로 잘 알려진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 또다시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최근 자국 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른바 유리천장을 깨고 EU를 이끄는 수장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특히 7명의 자녀를 출산하며 저출산 문제에 팔을 걷어붙여 한때 저출산 파이터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